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비롯해 루시드, 리비안 등 수많은 순수 전기차 기업들이 시장을 새롭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최초로 양산 전기차를 생산한 기업은 GM이며 전기차 주행거리의 핵심 기술을 할 수 있는 학력 계수는 오히려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훌륭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시대를 앞서 나갔던 트렌드세터 G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주변 친구에게 GM이 어떤 차를 만드는지 아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쉐보레를 말할 겁니다. 그 누구도 GM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나온 자동차 모델을 모를 텐데 이게 바로 GM의 사업 모델이자 역사였기 때문이죠. 지난 영상에 살펴봤듯 1900년대 초반 헨리 포드의 포디즘에 우후죽순 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여 GM이 되었습니다. 당시 재정난을 겪던 뷰익 자동차를 인수해 우량 기업으로 키워낸 윌리엄 듀란트는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어 4년 만에 연간 자동차 생산량을 28대에서 8,820대로 키웠고 포드에 이어 미국 2위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바로 이 지주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 홀딩스입니다. GM을 키워낸 듀란트는 1909년 캐딜락 등 다수의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며 덩치를 키웠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될 것 같다면 무리하게라도 인수했었기에 GM은 현금이 부족해졌고 그는 이사회에 의해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쉐보레가 세운 쉐보레를 성공적으로 후원하게 되고 1916년 쉐보레를 GM으로 끌어들이며 다시 경영진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며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헨리 포드와는 달리 또다시 무리한 기업 사냥꾼 경영 방식을 보여 1920년에 회사를 떠나게 되어 그의 이름을 딴 듀란트 모터스를 설립했지만 기쁨도 잠시 대공황으로 파산하게 되었고 여러 사업을 다시 했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져 1947년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 자동차 역사에 있어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포드와는 달리 GM은 색다른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를 공략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일률적인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생산해 대량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취했었다면 GM은 다양한 브랜드를 흡수해 여러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차량과 옵션을 제공했죠. 특히 검은색만을 고집했던 포드와 달리 차량 색깔을 옵션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최초의 회사가 GM이었습니다. 당시 GM은 모든 이의 소득 목적에 맞는 차라는 슬로건을 타이틀로 마케팅 캠페인을 펼쳤죠.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 포츠는 당시 GM의 제품군을 보통 사람들을 위한 쉐보레, 부유하지 않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위한 폰티엑, 삶의 여유가 있지만 신중한 사람들을 위한 올즈모빌, 야망을 가진 정치인을 위한 뷰익, 부유층 인사들을 위한 캐딜락이라 소개하며 시장 흐름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야 자동차 시장에서 2-3년 주기로 진행되는 페이스리프트와 5에서 7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풀체인지는 일반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의 외형이 변하는 개념은 새로운 소비자 시장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GM은 1923년 듀란트를 뒤이어 알프레드 슬론을 CEO로 임명했고 그가 임명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1920년대 후반 포드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부터 1985년까지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죠. 슬론은 CEO 부임 이후 1927년에 아트 앤 컬러 부서를 신설해 새로운 모델을 디자인하고 생산하기 위한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끊임없이 내놓아 소비자들이 기본 제품의 실증을 느끼는 슬로니즘, 고의적 진부화 전략의 탄생이었던 것이죠. 즉, 기존 시장이 포드에 의해 생산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슬로니즘에 의해 판매의 중요성이 부각된 패러다임 시프트였던 것이죠. 이를 기반으로 미국인 평균 자동차 보유 기간은 1940년대 5년에서 1950년대에는 절반 수준인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헨리 포드의 포디즘이 GM의 슬로니즘에 패배했다고 평가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계 최초의 전기차를 양산한 기업을 테슬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최초 양산 전기차인 로드스터는 2009년부터 제조를 시작했고 GM의 세계 최초 양산 전기차인 EV1의 제조 연도는 1996년으로 테슬라보다 무려 13년 일찍 전기차 양산을 시작했었죠. GM은 1990년 LA 오토쇼에서 EV1의 컨셉카 임팩트를 공개했고 최고 속력 295km/h, 주행거리 160km
km로 당시 수준으로는 준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터리 기술력이 부족했던 시기였기에 납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80% 충전까지는 약 3시간, 완충까지는 무려 8시간이나 소요됐었죠. 전기차 주행거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학 데이터로 항력 계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디자인에 따라 항력 계수가 달라지고 유선형에 가까울수록 이는 더 낮아져 주행거리가 상승합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항력 계수가 10% 낮아지면 주행거리가 약 5% 상승하죠. EV1의 항력 계수는 0.19로 당시 양산차에 비해서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의 집약체를 할 수 있는 테슬라와 벤츠 전기차보다 더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GM의 EV1은 캘리포니아 LA와 애리조나주에서 임대를 통해서만 제공됐었는데 33,995달러, 하나 약 4천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했었습니다. EV1을 출시로 인해 캘리포니아주는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1998년까지 전체 차량의 2%를 무공해 차량으로 2003년까지는 10%로 이를 단계적으로 상승해 캘리포니아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죠. GM은 EV1을 1996년부터 생산을 시작했고 2002년까지 1117대를 생산했지만 2002년에 결국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임대로 차량이 제공되었었기에 모든 차량은 GM으로 반환되었고 40대를 제외하고 모두 폐차장으로 향했습니다. GM 대변인은 배터리 기술이 부족해 충전 시 최대 160km의 주행거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 관심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으나 2006년 CEO였던 릭 워거너는 재임 중 최악의 결정은 EV1 전기차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GM의 연구개발 책임자였던 레이리 번지 또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10년 전에 쉐보레 볼트를 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2017년 트위터를 통해 GM의 EV1 프로그램 취소에 대응해 테슬라를 시작했다고 언급했죠. 이러한 최악의 결정 때문에 2008년부터 로드스터 판매를 시작했던 테슬라에 5년이나 뒤처졌던 것이죠. 한때 50% 육박했던 GM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7%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핵심의 변화 없이 차종만 늘리는 방식이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GM 산하의 금융사업부 GMAC는 오랜 전부터 서프라임 모기지에 참여하고 있었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SUV, 트럭 등 수요 급감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국 메인 브랜드인 쉐보레, GMC, 캐딜락, 뷰잉만 남겨두고 모조리 정리했죠. 2008년 12월 미국 상원에서 빅3 구제 법안이 부결 처리됨에 따라 2009년 6월 1일 파산 신청을 했고 미국 정부가 지분 60%를 인수해 미국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 되었습니다. 당시 업계에선 GM은 제너럴 모터스가 아닌 거버먼트 모터스라는 조롱이 이어졌죠. 당시 GM 자산은 82빌리언 달러였고 파산 규모로는 미국 역사상 4번째였고 제조업체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1931년부터 2007년까지 77년 연속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를 지켜온 빅1의 몰락이었죠. 구조조정 후 2011년에는 차량 903만 대를 판매하면서 토요타를 따라잡고 4년 만에 다시 1위를 달아나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GM이 2011년 세계 1위에 올라섰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 GM CEO인 메리 바라는 2020년 EV 데이를 열고 2023년까지 최대 22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2025년까지 20빌리언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했죠. 2020년 10월 EV 트럭인 허머 EV를 소개했고 북미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판매량이 낮은 세단과 해치백 라인업을 단종시켜 나가며 포드와 마찬가지로 픽업 트럭과 SUV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GM은 자율주행에도 투자를 시작하며 샌프란시스코 스타트업인 크루즈를 인수하고 승차 공유 스타트업인 리프트에도 500밀리언 달러를 투자했죠. 그리고 2020년 1월 GM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위해 자율주행 레벨 4에서 5에 해당하는 크루즈 오리진을 출시합니다. 크루즈 오리진은 자율주행 전용으로 특수 제작되었으며 핸들이 없는 모델이죠. 크루즈는 2022년 6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운영되어 현재 100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5,000대로 증가될 예정이고 애리조나와 텍사스주로 서비스를 확장해 2025년까지 매출 1빌리언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글로벌 매출 1위 자동차 기업 GM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GM의 슬로니즘 전략이
전기차 시장에도 먹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이주연의 라이언이었습니다.